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실제 문제가 되기 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주제, 바로 전립선의 크기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샘은 점차 비대해지기 시작하며 이를 의학적으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 부릅니다. 암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소변이 남은 듯한 찜찜한 느낌, 약해진 소변 줄기, 갑작스러운 절박함,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하면 며칠 만에도 전립선의 염증과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특정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이나 수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근육을 자극하고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뇨기 전문의 김태훈 박사입니다.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다시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운동이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 이 습관을 더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만 한 크기의 작은 샘으로 방광 아래쪽에 자리하며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정자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균형이 변하면 이 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성장이 지나칠 때 발생합니다. 전립선이 의도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요도를 눌러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줄기에 손가락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 인해 방광은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피로해지고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밤에 자주 깨고 아랫배가 뻐근하며 활력과 성욕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하는 모든 방법은 그야말로 삶을 되찾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약이나 음식으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의 혈류와 근육의 힘에 의해 크게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골반 근육과 순환의 균형이 바로 전립선 건강을 지탱하는 침묵의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체중이 늘고 하복부를 제대로 자극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줄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염증과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몇 차례 반복하면 전립선의 부기와 염증을 완화하고 골반 근육을 강화하며 소변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짧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편안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겔 운동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여성들이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소변 조절, 나아가 성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은 방광과 요도, 전립선을 받쳐주는 골반적인 골반 바닥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간단한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류가 활발해지고 전립선의 우열이 줄어들며 소변 조절력이 향상되고 소변 줄기의 압력이 강해집니다. 또한 발기와 사정에도 관여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성적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올바른 근육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는 도중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훈련해야 할 핵심 부위입니다. 근육을 찾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합니다. 1. 소변을 멈추려는 느낌으로 근육을 꽉 조입니다. 2, 35초간 유지한 뒤 완전히 이완합니다. 3.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주의할 점은 단순히 힘을 주는데 집중하지 말고 이완하는 과정에도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수축과 이완이 균형을 이루어야 혈류가 제대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반복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차 시간을 늘리고 강도를 높여보세요.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하복부에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순한 훈련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만 꾸준히 해보면 소변이 훨씬 시원하게 나오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밤 중에 여러 번 깨던 횟수도 줄어들죠. 이건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혈류가 개선되면서 전립선의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한 남성들 중 많은 이들이 빈뇨와 절박뇨 증상이 확연히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혈액과 체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전립선이 의도를 누르던 압박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이점은 단지 소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골반저근이 강화되면 부부관계 중에도 더 뛰어난 조절력과 감각 향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정을 늦출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집니다. 결국 이 간단한 운동 하나가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 두 영역에서 동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몇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엉덩이나 복부 근육을 사용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의 근육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내부 근육, 즉 전립선을 받쳐주는 근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너무 강하게 조여서 통증이나 피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과 리듬이 핵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매일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이 무리해서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개선이 느껴진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금물입니다. 전립선은 나이와 생활 습관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극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이 운동을 습관화하면 당신의 전립선은 매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케겔 운동이 골반의 온열 혈액이 정체된 상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산소 공급이 늘고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으며 조직의 부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소변 줄기의 힘이 강해지고 야간 배뇨 횟수가 줄어들며 배뇨 조절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의 물리적 크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이 감소함으로써 증상 자체는 현저히 완화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7일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몇 분의 꾸준한 실천이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을 피하며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전립선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걷기와 가벼운 골반 스트레칭은 케겔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줄이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방광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변을 억지로 참으면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져 염증과 부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결코 당신의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진료실을 찾아와 평생 약을 먹거나 수술해야만 해결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떤 비밀스러운 치료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예방이자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루 단 몇 분의 투자로도 전립선 건강은 물론 부부 생활의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면 당신의 몸이 얼마나 놀랍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훈 박사로서 수많은 남성들이 이 단순한 운동 하나만으로 밤의 평온함을 되찾고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며 다시금 자신의 몸을 믿게 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억하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이 습관이 당신의 일상이 된다면 전립선은 분명히 그 노력을 알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조금 더 섬세한 관심과 돌봄을 원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루 몇 분의 실천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남성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말은 아끼지만 속으로는 깊이 고민하는 문제, 바로 관계 시간이 너무 짧아 서로 충분히 감정을 나누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상황이다. 어떤 분은 23분, 어떤 분은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려 상대방과 자신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조루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이 문제는 남성의 자존감은 물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까지 벌어지게 만든다. 이런 현상이 단지 나이나 체력 때문만은 아니다. 심리적인 긴장, 성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오해가 크다. 빠르고 강하게 해야 남성다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특히 중년 이후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이 시기에 성관계는 감정과 배려, 그리고 속도의 조절이 어우러진 섬세한 예술에 가깝다. 중요한 건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위해 약이나 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의 호흡, 감각, 리듬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훈련이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시작부터 모든 힘을 쏟아부으면 금세 지치고 끝나버린다. 마라톤처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중년 남성인 강민수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병원을 찾았다. 그는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상담이 진행될수록 점차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그는 몇 년 전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고 그로 인해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됐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조금씩 떨어진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신경계 반응도 빨라지며 관계 시의 자율 조절 능력이 감소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원인은 바로 불안감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정을 유도하는 신호를 보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이해다. 자기 몸을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며 서두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해답이다. 성생활이란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이자 애정 표현의 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종종 중년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생활은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과도 같다고. 그 음악은 서곡이 있고 고조되는 순간이 있으며 여운 있는 마무리가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빠르기보다는 서로의 호흡이 어우러지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남성들이 강하게 빠르게 해야만 상대가 만족할 거라 착각하지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섬세함과 감정이다. 남성이 연주자라면 그저 신체만이 악기가 아니다. 진짜 지휘자는 마음과 감정, 그리고 호흡이다. 관계 시간을 조절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과 호흡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면 신경계 전체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금방 통제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많은 환자들에게 동기화 호흡법을 알려준다. 관계 중에는 천천히, 깊게,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라.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마치 명상하듯 호흡을 조절하면 감정도 안정되고 사정을 늦출 수 있다. 감정이 고조되어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추고 파트너를 가볍게 안거나 입맞춤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컨트롤을 되찾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많은 남성들이 성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점이다. 여전히 빠르고 강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지만 여성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 준비 없이 서두르면 여성은 통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충분한 애무와 스킨십, 감정 교류가 없으면 몸은 마르기 쉽고 마음은 다친다. 그래서 전이는 단순한 사전 단계가 아니라 관계의 핵심이다. 이 시간을 통해 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가볍게 쓰다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성의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하고 더 깊은 만족감으로 이어지게 한다. 여성이 편안해지고 감정적으로 열린 순간 남성도 자연스럽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다. 결국 관계의 질은 시간보다 감정과 이해의 농도에 달려있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서로 감정이 오가고 공감이 깊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반대로 몇 시간씩 이어지는 관계라도 감정이 없다면 허무함만 남을 뿐이다. 중년이 되면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가이다. 속도를 줄이고 감정을 담아내는 법.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그리고 관계를 진심으로 나누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약도, 테크닉도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화다. 여성은 성감대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가 있다. 특히 첫 경험이거나 3040대에 접어들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건조함을 느끼기 쉬워진다. 이럴 때 남성이 서두르거나 깊숙이 진입하면 통증과 위축을 유발해 오히려 흥분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필요한 건 기술보다 기다림과 공감이다.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천천히 최소한 10분 이상 충분한 애무와 포옹, 속삭임을 통해 여성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스스로 준비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이 아니라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녀의 숨결이 빨라지고 눈빛이 반짝이며 몸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 때 그제야 몸이 진정으로 열렸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도 무리하게 전부를 밀어넣는 것은 금물이다. 먼저 3분의 1 정도만 진입하고 부드럽게 빼낸 후 다시 2분의 1, 그 다음 점차적으로 깊이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단계별 접근은 남성의 자극을 낮추어 사정을 지연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며 여성도 긴장 없이 호흡을 맞추기 좋다. 이런 과정은 마치 잔잔한 피아노 선율에서 시작해 천천히 오케스트라로 확장되는 음악과도 같다. 갑작스러운 북소리처럼 급하게 몰아가면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때에도 호흡이 핵심이다. 깊고 느린 호흡은 과도한 흥분을 조절하고 뇌가 사정 신호를 보내는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미루게 만든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그 호흡에 맞춰 움직임도 함께 조절하면 반사적인 반응을 훨씬 잘 통제할 수 있다. 만약 컨트롤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면 잠시 동작을 멈추고 파트너를 부드럽게 껴안거나 이마와 목에 가벼운 입맞춤을 해보자. 이 짧은 정지의 순간이 신체 리듬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은 바로 반깊이 리듬 조절이다. 흔히 남성들은 움직일 때마다 완전히 뺐다가 다시 넣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는 자극을 지나치게 높여 사정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대신에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를 유지한 채 부드럽고 일정한 속도로 머리 부분만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파트너의 몸이 충분히 이완되고 윤활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만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야 하며 이때에도 절대 속도를 높여선 안 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녀의 숨결을 들어보자. 호흡이 짧아지고 가벼운 신음, 몸에 미세한 떨림이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그녀가 조용하고 호흡이 일정하며 몸이 긴장돼 있다면 그건 준비가 안 된 신호다. 그럴 땐 멈추고 자세를 바꾸거나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눈빛과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예쁘다, 지금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같은 간단한 표현도 그녀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렇게 감정이 연결되면 그녀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건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농도라는 것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에게 집중하고 사랑을 나누었는지가 진짜 본질이다. 오래가는 것보다 기억에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남성은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